이번 정부가 이거 너무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너무 짧았어. 전세도 이제 없을 거야가 들어가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자기 싸우게 돼요.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겁니다. 전세는 늘 부족했어요. 늘 시장에 있는 기존 물건들도 이제는 급감. 전세 흐름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가 이거 너무 크게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토어제를 묶는 것이 거래를 그냥 누르는 것이다고 생각한 건 정말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 규제하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렇게 토어제를 묶어버리면 진짜 수요자만 집사까지가 여기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 정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실제적으로는 실수요자만 집을 사인데 그러니까 전세도 이제 없을 거야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부 관료들도 뭐 전세는 기존의 전세, 기존 임차 준 물건, 임차 들어가 있는 물건 이것을 계속 전세로 돌리면서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면 난 비과세 받고 팔아야 돼. 근데 지금 내년 만약에 이제 뭐 2027년 뭐 11월에 팔려고 했다. 근데 임차인이 2025년 12월에 만기여서 계약을 다시 쓴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파는 시점과 임차를 준 시점이 전세를 끼고 팔면 문제가 없는데 전세를 끼고 못 판단 말이에요. 왜냐면 산 사람이 토어제에 걸려서 못 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어느 정도 합의해서 그때 좀 나가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럴 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예전에 이거 많이 했어요. 진짜로. 비워두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하니까 뭐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비워놓냐 이러는데요. 2020년이죠. 2020년 7월에 뭐 임대차 입법 도입이 됐죠. 이때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를 이제 계속 연장하면 5%로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계속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전세를 내가 지금 바짝 올릴 수 있는데 5% 해야 돼? 안 되겠어. 임차인 내보내. 그리고 비워놓으신 분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당한 어떤 그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권리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냥 잘 알아서 서로 합의하고 유연하게 시장의 흐름대로 전세가 움직이면 또 올라가니까 임차인도 그 정도에 맞춰 가야죠. 2년 4년 지나서 전세가 폭등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따라서 그때그때 2년마다 올려주면서 자기도 또 열심히 목돈을 모아가는 전세 이렇게 올려가면서 자꾸 적응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전세로라도 자산을 조금씩 불릴 수 있는 거 불린다는 게 이제 모아간다는 거죠. 근데 2년 4년 동안 낮은 전세에 있다가 다른 데 가려고 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임차인이 진짜 굉장히 불쌍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환경들을 강제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누른 거죠. 그래서 그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왜 이렇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눌러? 왜 이렇게 지금 전세 시세가 얼만데 그동안도 내가 많이 봐줬는데 그러니까 한 5년 6년 동안 한 번도 임대료 안 올리신 분이요. 갑자기 임대를 올리고 싶어요. 이때 이슈가 그런 이슈들이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자기 싸우게 돼요.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환경들을 왜 강제로 그렇게 규제를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구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믿지 못하도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리미리 막 우리는 나갈 거니까 그때 뭐 하면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임대인분은 이제 임차인을 드릴 때 점점 이렇게 따져보게 되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공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서 잠깐 살다가 다시 임차 줘야지. 아니면 살다가 팔 거야. 팔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임대차 사법 때문에 못 팔게 생겼으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분이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될 환경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게 되면 나는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공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집을 막 찾아가는 임차인들은 막 있는데 집은 비어 있어. 그리고 그 임대료는 나중에 더 올려서 나중에 받겠죠. 또 누군가 그 집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전셋값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매물만 잘 돌아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잘 돌까요? 제가 볼 때는 잘 돌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뭐냐면 이거는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조금 화면이 잘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KB에서 제가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가져온 거예요. KB에 있는 이제 시계열, 주간 시계열 보면은 전세 수급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화 시켜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보면 전세 수급 지수는 뭐냐면 전세가 그만큼 풍부하냐, 전세가 부족하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100을 기점으로 해서 100보다 위에 있으면 전세가 좀 부족하다,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전세가 많다, 전세 물량이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여기가 100이 여기에 있어요. 100은 전세는 늘 부족했어요. 늘 별로 전세가 널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요즘에 이제 헬리오시티도 입주하고 이랬던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요즘 물량도 좀 있었습니다. 강남권 물량도 좀 있었고 요때, 그리고 역전세 뭐 전세 사기 이슈로 전세가 굉장히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시점이어서 이 두 시점은 전세가 좀 많이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점 그 외에도 이때 뭡니까? 세계 경제 금융위기 터졌던 그때죠. 그러니까 그때를 빼고 나면 전세는 늘 부족했었고 더 부족해져 왔었었는데, 요게 임대차 입법 도입했던 이제 2020년 7월 31일 그 기점으로 전세가 급격하게 전세 매물이 사라졌어요. 이게 200을 넘어간다는 얘기는요, 그냥 전세가 제로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제로의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이때. 그랬기 때문에 또 그만큼 산이 높았던 게 골이 깊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또 만났지만, 어쨌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값을 강제적으로 밀어 올리는 정책을 쓰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10월 13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좀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전세가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너무너무 없는 거죠.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200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이제 서울과 인천, 경기를 다 가져온 것인데, 인천도 요즘에 이제 물량이 지금 좀 많이, 인천 같은 경우 그레이색이에요. 인천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계속 있었었지만 전세 가격은 계속 전세는 지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세 급부족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수직 상승할 수도 있어요. 도어제 때문에 이때처럼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세값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전세 매물이 없어서 월세로 이동하시는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월세값도 감당이 안 돼서 서민들의 아우성, 서민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신음소리가 아마 전 서울과 전 경기를 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전세가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제가 그래프를 좀 약간 넓혀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2023년도부터 계속 전세는 계속 부족한 환경으로 가고 있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공급이 없는데 공급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 매물, 그러니까 순환되는 매물이죠. 유통 매물. 시장에 있는 기존 물건들도 이제는 이거는 급감이죠, 급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얼마나 자극할지 저는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요층이, 그전에도 제가 뭐 올해 전망할 때 하반기 가면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토어제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토어제로 인해서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이 영향으로 아까 중하급지, 우리 많이 고민하시는, 내 물건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중하급지가 제가 볼 때는 이 수요층 일로 넘으면서 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자산의 어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산의 여건이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니실 테고, 목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높은 고가의 주택들을 선택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분들이 결국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준 중에서 요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한 10억 전후면 해볼 만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응암 일대 뭐 백년산 아파트들 굉장히 거래 많았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관악구도 거래가 많았고 그죠? 노원구도 거래가 많았고 이 거래가 많은 지역들이 왜 거래가 15일 날 왜 많았나 대출도 여건도 되고 할 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못 받구나 대출도 안 되는구나 갭 투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분들이 집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